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문법차의 그거 다 절반, 반쪽짜리예요. 반쪽밖에 없어. 나머지 반쪽은 여러분들의 상상력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반쪽짜리 문법차를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문법이 더 어려운 겁니다. 가뜩이나 영어라는 언어가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문법책이 반쪽짜리라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볼게요. wher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where이라는 단어가 문법책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한 번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등장해요. 자, 의문문을 만들 때 의문사로 한번 등장하죠. 간접 의문문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 부사에서 또 등장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떤 관계인지는 전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3번 등장하는데 각각 등장하는 타이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where이 결국은 같은 거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 관계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법책 맨 앞부분에 보면 뭐 팔품사와 문장의 오형식 이렇게 한 거 있죠. 그렇죠? 팔품사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팔품사가 아니라 오품사입니다. 그걸 동그라미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명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동사. 그 가운데다 where를 탁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where를 어떻게 찾아보느냐. where이라는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where를 어떤 품사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각각 제각각 붙인 거예요. 명사로 쓰면 명사절 접속사로 부르는 거고요. 해석은 어디에서 뭐뭐 하는지가 되는 겁니다. 형용사로 쓰면 문장을 통째로 형용사로 바꿔버리는 거죠. 내가 너를 만났다가 내가 너를 만났던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부사로 쓰면 그냥 의문문을 만드는 부사로 되는 거고 어디에 넣어서 하니 이런 문장을 만들 때 쓰는 where이 되는 거고요. where 앞에다 컴마를 붙여버리면 이제 얘는 계속적 용법이 되는 건데 얘는 마치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등위 접속사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where이란 말은 말이야 어떤 품사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 그리고 그때 이름을 각각 이렇게 붙여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과정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where이란 말로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품사를 쓸 수 있는데 각각의 품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지? 라는 부분도 공통적으로 또 공부를 해주면 돼요. 동사와 명사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동사를 중심으로 명사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가 되는 거고 동사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나 보어가 되는 겁니다. 명사와 형사는 또 어떤 관계죠? 명사를 가운데 두고 형사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앞에 있으면 전치라고 하고 뒤에 있으면 후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동사와 형사는 묶어서 서술어가 될 수도 있어요. 부사하는 역할은 뭡니까? 다른 품사를 다 꾸며주는 거예요. 동사, 명사,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꾸며줍니다. 접속사는 역할이 뭐죠? 문장을 양쪽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종속 접속사는 뒤에 있는 문장의 품사를 다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명사들 접속사, 형용사들 접속사, 부사들 접속사로 부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계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각각의 품사가 다른 품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 두 번째는 이 where이라는 말이 어떤 품사로 쓸 수 있는 거지?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문법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잖아요. 이 원리는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저라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호칭이 바뀌는 겁니다. 제 동생은 저를 형이라고 부르고요. 부모님은 저를 큰아들 이렇게 부르고 친구들이 뭐 친구.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죠. 저라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저와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제 호칭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문법도 그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where이란 말이 어떤 품사로 쓰이느냐. 그러면 그 품사로 쓸 때 다른 품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두 가지만 잘 이해하면 문법이 대부분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문법들 중요한 것들 대부분은 이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 문법책에서는 where를 이렇게 가리킨단 말이에요. 네, 완전히 별개인 것처럼.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아는데 다 하고 나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문법책이 반쪽짜리라서 그래요. 제가 요거 책 쓰고 있습니다. 책 나오면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놀라실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